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에요. 2016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보통 이제 12월이 되고 그러면 이제 클릭베스트 컷에서도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진들을 소개하고 하는데요. 요즘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 사진들은 안 보이고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시끌벅적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클릭베스트 컷.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 화면을 찍어놓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잘 보니까 이 왼쪽에 각 나라별 화폐 단위가 쭉 쓰여져 있고 여기 우리나라 원화로 보니까 뭐 1, 10, 100, 1000만, 10만, 63억 2626만 원이라는 금액이 쓰여 있네요. 이거 어떤 사진인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게 예. 63억. 도대체 뭐의 가격일까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 뉴스에 최근에 나왔었던 예. 김환기 화백 그림 사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화제가 됐었죠. 이번에 한국 미술품 최고가를 경신한 그 김환기 화백의 작품 가격입니다. 아, 그러면 그 한 점에 63억인 거죠? 네. 경매가 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경매 현장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경매 사진인데요. 예. 이 장소가 서울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홍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저녁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서울 옥션 홍콩 경매 사진입니다. 아까 앞 사진은 저 사진 무대 양쪽에 있는 이 스크린을 네. 찍은 거였고요. 저는 이날 과연 누가 낙찰을 받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 홍콩 거주 아시아인이라고만 알려졌어요. 신원은 확실히 밝히지 않죠, 보통. 그럼 신원은 원래 잘 밝히지 않는군요. 예, 예. 그럼 그 63억짜리 그림 한번 좀 구경해 볼까요? 예, 보시죠. 예, 이 고가의 미술품이다 보니까 작품 사진만 이렇게 따로 찍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람 사진으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네요. 네. 근데 뭔가 어떤 특별한 형체가 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노란색 이 색감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예, 그 김환기 화백은요, 추상 미술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과 선 그리고 면을 활용해서 조형의 기본 요소를 탐구했던 김화백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요. 면과 점의 색을 달리해서 화면 내에서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건 언제적 작품인가요? 예, 그 김화백은 1913년생이고 1974년에 작고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 김환기 화백이 뉴욕 거주 시절인 1970년에 그려졌습니다. 그 김화백은 도쿄, 파리, 서울을 거쳐서 뉴욕에 정착해서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요. 뉴욕 시대가 생애 최고로 평가받는 작품을 선보인 시기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끌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미술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찾아보면요. 김환기 화백 작품은 동양적 전통을 견지하면서도 파리와 뉴욕 생활을 통해 습득한 서구 미술을 접목했어요. 그래서 네.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창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세계 미술 시장에서 추상화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단색화로 대변되는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김환기 작품에 대한 재평가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해외 작가들의 작품 거래가를 보면 한국 화가들의 작품은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김화백 작품의 기록 경신을 기점으로 다른 한국 화가들의 작품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굉장히 꼼꼼히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인가 봤더니 역사 교과서인가 봐요. 예, 한 주가 이걸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역사라고 크게 쓰여 있는 교과서입니다. 지난 월요일 사진입니다.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 출입 기자들이 이 책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었던 그 역사 교과서죠. 예, 맞습니다. 이날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서 보수 진보 성향 교원단체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하는 건가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냈어요. 그 박정희 독재 정권이 여기저기서 미화됐고 새마을 운동은 찬양의 대상으로 부각됐다. 또 이승만의 부정선거 개입에도 면죄부가 부여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부정됐고 항일 투쟁의 역사도 희석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네, 돋보기를 들고 찍은 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1948년에 대한 얘기죠. 재헌헌법과 지금의 헌법을 봐도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 수립은 1919년이 맞죠? 네. 그리고 1948년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 속의 저 표현, 그러니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말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이네요. 네, 근데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진보뿐 아니라 보수 성향인 교총에서도 이번 교과서에 반대한다고요. 예, 그 진보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참 이례적인 건데 보수 성향 교원단체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도 이날 국정역사 교과서가 교총이 제시한 3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 3대 조건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집필 기준과 내용 그리고 방법 등에 있어서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 네. 이게 하나고요.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교과서 집필진 구성 또 이게 하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친일 및 독재미와 건국절 등 교육 현장 여론과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본을 내년 1월에 완성하고 3월부터는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의 상식과 역사의식에 합당한 판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뭔가 굉장히 종이가 찢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볼까요? 예,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 최순실 여기 보니까 뭐 한자로 동행이라고도 쓰여 있고요. 예. 또 밑에 차움 치료, 또 물음표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게 뭐 요즘 한참 시끄러운 이슈들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글들인데요. 네. 보면 종이가 조각조각 찢어져 있죠. 그 기자들이 조각난 종이를 일일이 맞춰 붙여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니 조각난 종이를 붙여서 글자를 확인했다고요? 예, 저게 사실은 그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종이 조각들이거든요. 쓰레기 봉투요? 예,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 집 쓰레기 봉투인 거예요? 그 기자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쓰레기 봉투를 뒤졌는데 사실 이거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집 쓰레기 봉투에서 네. 나온 겁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에 발견된 건데요. 김 전 실장 자필로 추정되는 글씨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글씨체가 김 전 실장의 글씨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왼쪽에 보니까 뭐 김기춘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고 예. 아까 봤던 그 글씨체를 보니까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예. 동일인인 것 같긴 해요. 예, 저도 정확하게 뭐 글씨가 어느 부분이 같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느낌을 보시면 네, 한 사람이 쓴 것이 비슷하네요.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긴 하는데요. 네. 왼쪽은 이날 오후에 국회 관계자들이 그 김 전 실장 집 앞에서 수령한 청문회 출석 요구서 수령증입니다. 네. 그리고 이 수령증은 김 전 실장이 자필로 작성을 했거든요. 자필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오른쪽도 필체가 지금 거의 같죠? 그러네요. 이렇게 뭐 오른쪽 게 김 전 실장의 글씨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최순실, 차움 뭐 이런 단어들이 좀 새롭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김 전 실장은 수사 초기부터 최 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은택 씨 변호인은 차 씨가 최순실의 소개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순실과 김 전 실장이 아는 사이였다는 그런 말이죠. 네. 근데 김 전 실장은 여전히 최순실 씨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박 대통령의 지시로 차 씨를 공간으로 불러서 만났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최 씨를 모른다는 입장인데 그걸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취재 현장 사진 몇 장 더 볼까요? 네.
기차들이 아주 많죠, 지금. 네, 그러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도 보이고 그럽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 전 실장 자택 앞이에요. 그 집에서 차 한 대가 빠져나오자마자 대기하던 취재진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뭐 물 쓸 틈 없는 취재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차 한 대 빠져나온 것도 절대 봐주질 않네요. 네, 이런 취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항상 대기를 해요. 뭐 그래서 우리들끼리 쓰는 말로는 뻗치기를 한다 그래요. 여기 네. 뭐 뻗치기를 하는데 아까 처음에 본 종이 조각도 그 뻗치기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 누군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고 그거를 그 앞에 취재하던 기자들이 뒤지고 하면서 나온 건데요. 이렇다시피 집 앞에서 항상 뻗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쉴 틈 없이 드나드는 사람까지 다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그 좀 특이한 사진도 몇 장 찍혔습니다. 함께 볼까요? 예, 예. 네, 뭔가 창문을 찍은 것 같은데 창문 뒤로 여기 김기춘 비서실장이죠? 모습도 보이네요. 네, 김 전 실장이 집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식탁에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모습이 보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김 전 실장이 공인이 아니었다면 저런 사진은 도찰이 되겠죠. 그렇지만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취재진이 촬영을 한 겁니다. 네. 뭐 사실 저희도 이런 걸 찍으면서 아슬아슬해요. 이게 과연 그 사생활 침해냐 아니면 우리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찍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제가 이런 사진을 찍었을 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했던 가려운 곳을 긁어줬으면 그거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다고 보는데 이건 뭐야 오버 아니야. 예. 이럴 때는 실제적으로 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진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이 굉장히 외줄타기 하는 네, 심정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이 찍힌 게 지난 월요일 저녁이고요. 먼저 본 그 쓰레기 봉투 속에 찢어진 메모가 발견된 게 화요일입니다. 어쩌면 이 사진 속에 김 전 실장이 그때 메모를 적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과연 김 전 실장이 왜 아까 그 메모를 남겼는지 기자들이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쓰레기 봉투에 그걸 담아서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네요. TV를 보려고 이렇게 몰려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장소 한번 맞춰볼까요? 예. 서울역 대합실, 맞죠? 이제 거의 사진 기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반이었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이날 대국민 담화가 있을 거란 예고에 사람들이 TV 앞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혹시 하야 발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하야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대통령 담화 발표 사진 현장도 한번 보시죠. 네. 예,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입니다. 이날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뭐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 해서 약간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있었고요. 또 여론이 청와대 기자들은 요즘 왜 질문을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쵸. 뭐 막상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날도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이 없었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과 질의 답변 시간이 없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하시죠. 예. 뭔가 대통령이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 번쩍 손을 든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요약해서 잘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가려는 순간에 일부 기자들이 대통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네. 하고 싶은 것도 그때 청와대가 당초 1, 2차 담화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알렸어요. 네. 그런데도 질문을 받아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이 나온 겁니다.
그 기자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질의응답 시간이 없으니 답답한 거죠. 그쵸. 매번 하는 말만 한 방향으로 써서 보도하지 우리 국민이 궁금한 건 정작 밝히지 못했으니까요. 네. 기자들도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것 같네요. 다만 몇 개라도 질문을 받아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뒤에도. 근데 박 대통령은 바로 퇴장했어요. 아예 그 현장에 기자가 나오지 않은 언론사도 있었는데요. 네. 그 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아는 그동안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의해서 이날 대국민 담화문 발표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 담화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사진에서 보았던 서울역의 민심, 대통령은 그걸 따라야 할 겁니다. 네, 뭔가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왼쪽부터 보니까 난동 세력 진압하라, 강제하야, 절대 반대 뭐 이런 다른 사람이 들고 네. 있는 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대한민국의 수치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런 피켓도 들고 있네요. 예, 그 서로 반대되는 얘기죠. 그 충청북도 옥천군 관성회관 입구입니다. 지난 화요일 박근혜 대통령 모친인 고 유경수 여사 탄신제가 여기서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민, 또 반대하는 시민 나란히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고 유경수 여사 고향이 옥천이죠. 네, 맞습니다. 1925년에 옥천에서 태어나서 옥천 공립여자전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었고요. 네. 또 그러다가 1950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결혼을 한 거죠. 예, 육시 종친과 고향의 사회단체는 해마다 유교사가 서관 8월 15일과 생일인 11월 29일 추모제와 숙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보통 돌아가신 분들은 추모제만 지내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출생한 날까지 기념을 하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날 행사 진행 좀 원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 행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네, 고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또 아래에 보니까 이렇게 제례복을 차려입은 재관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네요. 그렇게 우리 눈에 익숙한 장면은 아니에요. 네. 뭐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보통은 당군 할아버지가 걸려 있고 이런 제사 지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작년까지 참석하던 그 옥천 군수 등 이 지역 기관 단체장들은 올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육시 종친 그리고 친박 그러니까 친박근혜 단체 회원들 그리고 시민 등 이렇게 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숙모제도 30여 분간 조촐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주최 측은 최순실 사태 등으로 악화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그 해마다 열리던 문화 공연과 기념 행사 등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까 밖에서 봤던 그 시위가 계속 진행됐던 거죠. 예, 그 이날 박 대통령 퇴진 옥천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에서는요, 대통령의 국정 실패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어머니 탄신제를 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예. 주장하면서 행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냥 있지는 않았죠. 예, 그 시민단체 일부는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다가 현장에 있던 박해모, 그러니까 또 이런 모임도 있는데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해병 모임입니다. 네. 그 등 회원들하고 몸싸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이게 나라냐 등 문구가 적힌 시위용품이죠. 이런 것들이 찢겨 나갔다고 합니다. 예. 예, 박사모 등의 회원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입구에 서서 그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행사는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 주최했고요. 옥천군이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